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이제 2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제 이제 개인적인 그 모임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처럼, 만약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이제 영상을 뭐 일정상 못 올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고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시황 차트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어제 새벽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해서 한 3% 좀 넘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또 0.28%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9,68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어제 보니까 이 테더와가 약간 이렇게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렇게 뭔가 테더와가 먼저 하락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테더와가 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그러면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테더와가 또 조정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와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민님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지금 제가 이렇게 채널을 하나 그렸습니다. 채널 하나 그린 게 지난번에 이제 우주 삼돌님이 이거 이제 하락 채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락 채널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6,500달러인가요? 7,500달러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조정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이제 하락 채널로 보려면 주봉상 20주 이동평균선을 주봉이 완전히 이제 이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봉상 20주선을 완전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락 채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똑같아요. 그때랑 뭐냐면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채널, 일단 이 큰 채널 안에 이 상승 채널이 있고요. 20주 이평선을 바닥으로 하는 상승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 또 작은 하락 채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가, 주봉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조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 딱 걸쳐 있는 모습이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지금 제가 이 저점 두 개를 이제 있는 하락 채널로 이제 그렸을 때는 지금 이제 봉 위치가 이 채널의 하락 채널의 중심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때 이제 12,300달러 4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때로 살짝 조정을 해줘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아래 채널 하단부가 좀 맞지 않아요. 약간 이쪽이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그러니까 위에 이 고점으로 이제 연결한 거죠.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조정받은 이 구간이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중심에서 채널 중심에 걸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렸던 것처럼. 잠깐만요. 예.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채널 중심이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뭐 일시적으로 한 9,370달러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가 지금 이 채널의 하락 채널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20주 이평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건 이제 120일 이평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20주 이동평균선은 보시면요,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공간이 지금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 위치는 지금 9,090달러예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있는데 20주 이평선이 있는 이 자리까지 빼줄 것인지,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빼주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20일 이평, 오히려 이제 그 일봉으로 보고요. 일봉에서 이건 지울게요. 태도하는 지우고 120일 이평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잠시만요. 이거를 120일 이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라고 하니 아직 이제 120일 이평선을 터치하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상승 채널이 거의 이제 120일 이평선을 따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상민님 이제 의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 조정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라인을 이탈하고 이번 주에 이제 주봉 마감을 이탈해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20주선까지 만약에 이탈한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주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봉 마감도 있고 월봉도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봉 마감도 이렇게 완전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봉이 마감되면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요. 지난번에 8월달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8월달 봉이 음봉으로 마감되느냐 양봉으로 마감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해 연말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지금 현재 음봉인데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되려면 적어도 1165달러 1165달러 이상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요. 일단 뭐 그 이상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된다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연말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20주평선도 깨고 만약에요 20주평선도 이탈하고 월봉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1안으로 이야기하는 이 2017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상승된다라고 하는 이 이제 조건 자체가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4년 주기설보다는 이번 상승은 원래 4년 주기설이라고 하면 2020년 연말까지 그래서 2017년 연말에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 연말이죠. 2021년 연말까지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맞나요? 잠깐 18, 19, 20, 21 예. 이렇게 4년 주기설로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이후에 그 2020년 연말부터 상승 시작해서 2021년 초부터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채널 바닥으로 내려오겠죠. 채널 바닥으로 내려오고 왜냐면 이제 20주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럴 확률은 전 적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깨지지 않았고 지금은 깨진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깨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상민님 이제 의견 써주신 부분을 먼저 이제 글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또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와 없는 시나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능한 시나리오 첫 번째로 Y 삼각 조정을 끝내고 위로 돌파한다. 그래서 현재 WXY의 삼각 수렴에서 2파가 진행 중입니다. 2파가 다시 5파로 쪼개져서 다시 한번 A, B, C, D, E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 B, C, D, E 하고 이제 E가 5개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E, F, G, H, I 그래서 이제 총 9파가 형성될 것이고 삼각 수렴이 끝나면 위로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A, B, C, D, E인데 이 2가 좀 더 길게 내려온 거죠. 길게 내려왔고 이 2파 조정이 지금 또 5파로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읽어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 WXY, XG 3중 3파 가능성이 있을까? 조정을 끝내고 만약에 하방으로 비트가 내려간다면 그때는 7,475불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 자리는 큰 1파의 61.8% 되돌림 지점이면서 동시에 큰 1파, 내 작은 4파가 종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큰 1파가 나왔고 1파와 이제 2파 조정인데 이 2파 조정이 1, 2, 3, 4파 이 4파의 조정까지 4파 조정 아래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7,500달러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7,500달러 조정을 주려고 했으면 이때 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기적으로 이 7월 16일 날 급락을 줘서 이때는 이제 120일 이평선이 7,300, 7,400 뭐 이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9,600달러 거의 이제 9,600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조정 주기는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아마 이제 이상민 님도 그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삼각 수렴 조정은 조정의 마지막 패턴으로만 전개됩니다. 7,475달러까지
내려가려면 WXY, XG 패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 G 패턴은 535 지그재그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삼각 조정이 조정의 마지막으로만 전개된다는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각 조정, 여기서 이 삼각 조정이 조정의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이 규칙에 어긋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만약 7,475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지금까지 드린 2중 3파나 3중 3파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송두리째 틀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저 20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제 1-1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제 틀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1은 이제 포기하고 비트코인 뭐 반감기에 따른 뭐 4년 주기설, 이 시나리오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채널 바닥으로 내려가서 채널 바닥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딜레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 건데, 제가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1%도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니겠지만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국제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 움직임, 지금 중국 환율도 이미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1년이나 연기가 될 수 있을까? 국제 이런 경제 어떤 정세가 이게 1년 딜레이 돼서 연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비트코인이 한 사이클을 완성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지금 조정은 큰 일파의 38.2%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사이드웨이 조정으로 보이고, 조정이 이렇게 횡보 조정으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올 4파 조정은 제대로 된 조정이 될 것이고, 이는 곧 3파의 61.8%까지 되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이번에 비트코인 3파, 1파, 2파, 3파 조정이 3파 상승하고요. 4파 조정이 나올 때는, 이때는 4파 조정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 폭이 지금 뭐 이번에 34% 조정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재미로 맞추는 차트 게임, 하지만 죽자고 맞추고 싶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보나치 시계열로 본다면 한국 시간 금요일 밤 10시쯤 에서 10시 120달러의 삼각수렴 저점을 찍고 상승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니까 이제 내일 뭐 10시까지 좀 더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런 시간이 좀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봉상, 만약에 지금 주봉상 이제 이건 20주 이평선이고요. 20주 이평선이고, 제가 이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주봉에서요. 주봉에서 지금 이제 15주 이평선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2017년도 이제 모습을 보시면 2017년도 이 상승 때 15주 이평선을 이렇게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 이평선은 터치만 했고 15주 이평선은 이렇게 깼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15주 이평선을 깼을 때는 급반등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15주 이평선을 완전히 깨고 이렇게 봉이 마감됐을 때는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15주 이평선 깼을 때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주봉상 현재 이제 15주 이평선,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15주 이평선을 지금 이제 이탈한 상태로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봉 마감이 이렇게 끝날 것인지,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월봉이 이제 음봉이 되니까,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또 이제 기대하기가 또 쉽지 않다. 만약 그때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패턴보다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제가 이제 보는 관점하고 이제 이상민님 의견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금은동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까지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유심히 이제 비트 달러 차트 보는데 3년 주기로 본다면 18개월 상승, 2017년 말까지 18개월 하락, 2019년 6월까지 마감. 실제로는 4월부터 상승했지만 이제 다시 18개월 상승하는 사이클에 초입에 있는 게 아닐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줘서 18개월로 이제 끊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00불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점을 만들어준다면 뭔가 이제 시장이 확신을 갖고 살아날 것 같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는 기간이 이제 좀 촉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13,900달러 넘는 그림은 다음 달 초가 저는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시총 차트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시총 차트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이제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 여기에서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요. 지금 이제 이때 20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도 터치하고 이제 올라왔고, 지금 현재 주봉 마감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제 이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8월 이 10일 이 주와 같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와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주봉 마감 모양에 따라서 이제 시총 차트도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주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시총은 주봉이 이제 20주평선을 이탈한 상태로 이제 봉이 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끝나고 그건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알트 시총 차트 볼게요. 알트 시총도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을 했죠. 일단은 지난 그 8월 10일 이때 이 주에 이제 내려왔던 이 지점까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 시총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줄 것인지, 올라와서 이때처럼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와 주는 50주 이평선에 다시 이제 안착을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고 제가 이제 도미너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갈지 전고점까지 알트코인이 먼저 올라갈지 이 부분의 결정이 일단은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3파가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결정이 될 거다. 또는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결정이 될, 물론 그 전까지 만약에 13,900달러까지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한 그 도미넌스 70을 기준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방향성 결정을 안 할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되고 만약에 3파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 이제 알트코인들 시총 차트도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롱숏 차트를 볼게요. 롱숏을 잠깐만요. 예, 지금 코인팜 거를 볼 건데 이게 가끔 안 열리더라고요. 다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롱숏은 지금 이제 좀 빠지면서 다시 또 숏이 이렇게 늘어서 52.65에 숏 비중이 약간 늘어있는 상태인데, 일단 한쪽으로 완전히 또 치우친 모습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 하락 나오면서 숏이 약간 우세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만약에 롱이 지금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숏이 뭐 비중이 많진 않지만 어찌됐든 숏이 롱보다는 2.67%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기보다는 롱 물량이, 만약에 롱 물량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롱 물량을 손절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번 뺐다가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71.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저는 결정됐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삼각 수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위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점 72.5를 넘어가서 또 이 라인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3파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위로 돌파가 됐고 22일 평선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이 또 알트코인들 다 버리고 비트코인 혼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이런 그림을 몇 번이나 더 연출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건데, 이게 이제 13,900달러까지 연장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지, 그 부분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설명을 드리고 Q&A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일단 오영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제 유정님도 암호화폐 지갑 쓰시나요? 물어보셨고, 암호화폐 지갑 씁니다. 쓰고 이제 거래소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를 분산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방송 중에 구독자분이 비트와 그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문의하셨는데요. 비트베리 지갑이 비트와 XRP를 지원합니다. 업비트와 연동된 지갑이라 비트베리 회원 길이는 수수료 무료로 전화번호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타 장단점은 사용자분이 직접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비트베리 이렇게 구독자분이 써주셔서 간단하게 그때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비트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90% 이상 되는 물량을 콜드 월렛에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고 5%인가 되는 물량만 핫 월렛에 이제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5%에 대한 그 손실 볼 수 있는 그 부분도 보험을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또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만약에 내가 이걸 사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때 비트베리 깔아봤는데, 이렇게 우리 카톡 하듯이 전화번호만 찍어서 암호화폐를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베리 회원 길이는 그래서 수수료 무료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는 콜드월렛 개념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콜드월렛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트베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따로 이제 운용하는,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과 뭐 큰 차이,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면에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과 뭐 크게 저는 다르진 않을 수 있다. 약간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이거를 내가 잠궈 놓는 그 기능은 이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비트베리 뭐 지갑의 개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 왕성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증권법 틀 안에 규제안을 둔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STO 외에 어떤 코인들이 각광을 받게 될까요? 증권법 틀 안에 규정을 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뭐 티제로 같은 경우는 증권을 토큰화 시켜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티제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코인들을 증권법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폴리메스가 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작년에 SEC에서 이런 증권법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고, 그때 이런 코인들이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때만큼은 또 아니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토니 양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최근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갔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엔고가 되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다 보니 가만두고 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해대면 일본 사람들은 암호자산 쪽으로 많이 움직이겠네요. 그렇지만 엔화에 일부 투자한 우리로서는 양적 완화 시점에 엔화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8월 27일자 이제 기사고, 가파른 엔고에 깜짝 놀란 일본은행 추가 양적 완화 카드 만지작거린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엔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양적 완화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그 코인 참수님이 이제 물어보셨나요? 그래서 엔화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엔화 대 원화 차트고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아직도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채널 4분의 1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20주평선이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처럼. 그래서 이때도 20주평과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20주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이 좀 더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을 할지 뭐 기간 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 엔화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엔화를 이걸 팔아서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대응 안 하고 나는 길게 엔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큰 그림에서는 아직도 엔화가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엔화를 이제 들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일본이 돈을 많이 풀어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달러를 풀든 엔화를 풀든 결국에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그 기축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같이 돈을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거에 맞게 돈을 풀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화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엔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에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서 자신들 자산을 뭐 부양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나라들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이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토니양님 갖고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현재 위안화 차트가 우리나라 IMF 때와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달러 차트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나 지표는 없을까요? 중국의 경제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맞물려서 돌아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나 우리나라 환율 차트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차트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뭐 이제 끼워 맞춰 본다라고 하면 비슷한 모습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차트 모습을 보시면 지금 2008년도 이렇게 상승해주고요. 상승해주고 조정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횡보하는, 중간중간에 반등 나오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락 나왔다 다시 반등 나왔다,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통화 중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터키 리라와 이 차트 중에서 터키 리라와가 채널을 상단 돌파한 이 이후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채널 상단까지 채널 돌파하고 채널 상단까지 이렇게 슈팅 나와서 올라왔죠. 올라오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채널 바닥까지 흘러내리고 한 채널 중심까지 다시 올라온 이후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다시 이제 돌파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습을 이것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일단 슈팅 나오고 조정받고 한 채널 중반까지 이 채널에서 그러니까 이 아래 채널 하단부에서 채널 중심 이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눌러주고 올라온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터키 리라와랑 비교했을 때 터키 리라와가 지금 이제 이 라인을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전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면과 아까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이제 돌파가 됐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터키 리라와가 움직임이 좀 더 빠릅니다. 이게 이제 일봉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라고 하면 만약에 터키 리라와가 여기서 이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이 채널 일단은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물려서 이 시간 차이라든가 모양이 약간 다른 모습은 있지만 패턴 자체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티칸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이 시총 1위를 하고 거래량이 1위가 된다면 모든 암호화폐들의 시세를 주도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로 바뀔까요? 이정희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줬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시총 1위가 리플이 된다. 뭐, 리플이 BTC 마켓 사토시에서 뭐, 2만 사토시를 뛰어넘고, 뭐, 5만, 6만 사토시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시총 1위를 차지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시총 1위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한다. 유지를 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지금 BTC 마켓이 굉장히 거래소마다 다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 XRP 마켓도 있습니다. 리플 마켓도 있는데 이 XRP 마켓이 아마 모든 거래소에 다 생길 겁니다. 다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볼 때 BTC 사토시 기준으로 보잖아요.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뭐 몇 사토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 XRP를 기준으로 다른 통화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이제 XRP 뭐 드랍 개념으로 그럼 설명을 하겠죠. 지금 어떤 통화는 몇 드랍이다. 지금 뭐 비트코인은 리플 기준으로 몇 드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레이트 탑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학생 때라고 하니까 아마 대충 나이가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일 거라고 봅니다. 저보다 좀 더 이제 어리시든지. 라이언 린님도 저도 애창곡이었어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금은동님이 이제 라이언 린님하고 이제 금은동님은 또 노래 가사를 이어서 이제 적어주셨네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그 축하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왕 김오리님이 이렇게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써주셨는데 CJ님이 축하글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아마 투머치 토크 지금 박찬호 선수 이제 프로필 사진이어서 투머치 토크니까 너무 글이 짧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프로피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내년 20년 5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상시총 알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만 상승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내년 이제 반감기 이슈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반감기가 지나고 또 상승, 반감기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시총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비트코인 들고 있는 세력들이 부담을 느끼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딱 그게 딱 맞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들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올라왔어요. 뭐 반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2020년 5월 이후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의 수혜를 알트코인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 대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완전히 참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뭐 다 우후죽순 다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씩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알트코인 중에 제대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이제 밀어주려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다비친다 님이 ETF 상품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CJ님 H채널2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코덱스 200이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코스피 1위부터 이제 200위까지 매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선정된 그 200위 기업을 담습니다. 어떻게 담냐면 기관으로 돈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5조 4,824억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코덱스 200이라는 이 상장 지수 펀드로 돈이 들어왔고 이거는 뭐냐면 펀드인데 그냥 우리 증권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한 주를 사는데 25,47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고, 이 한 주를 사면 코스피 1위부터 200위 기업까지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한 주를 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이제 그와 같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ETF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 이런 개념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 주씩 거래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중들이 이 시장에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다양하게. 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 200도 있고요. 뭐 인버스라고 역으로 하는 또 상품도 있고, 거기에 뭐 50위까지 하는 상품도 있고, 아니면 섹터별로 나눠서 뭐 소형 섹터, 대형 섹터, 중형 섹터, 아니면 자동차 섹터, 뭐 IT 섹터, 이렇게 바이오 섹터별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돈들이 시장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돈들을 담게 되면 이런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1위부터 이제 200위까지 쭉 사는 겁니다. 그냥 나눠서 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 높은 알트코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뭐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또는 1위부터 뭐 30위까지, 50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상품을 만들고, 그 50위까지 만약에 담는 상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커런시 50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 크립토커런시 50이라는 상품을 누군가 이렇게 증권시장에서 샀다라고 하면,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1위부터 50위까지 그 선정되어 있는 그 코인들을 사는 겁니다. 그냥 돈을 나눠서 사기 때문에 시총 높은 코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치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크카니 영랑은행장이 얼마 전 달러 대체 디지털 코인이 필요성에 대한 발언과 함께 오늘 연준위에서 리브라를 달러 대체 기축통화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리브라 출시에 맞서 중국은 자국통화를 암호화폐화 시도를 한다고 또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요. 같은 사기업에서 발행되는데 JPM에 대해서는 XRP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걱정하는 반면, 리브라는 왜 여러 나라,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경계를 할까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써주신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주셔서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고 또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리규님이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JPM의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의 한정적인 수요층과, 일단 뭐 JPM 같은 경우는 뭐 200개 은행들과 이제 이미 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JPM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리브라보다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JPM 내에서의 한정적 사용에 머물렀다면 여러 국가의 주요 통화를 패깅해서 달러가 패권을 잃더라도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으며, 페북에 전 세계 다수의 일반 대중 개개인들까지 수요를 창출한다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브라의 파급력은 JPM에 비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브라가 나온 거죠. 주요 통화 패깅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처음에 그 테더화가 만들어지고, 테더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축 통화들을 패깅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온다. 마크카니가 언급한 달러 의존도 리스크 헤지, 법정 통화에 패깅되지 않은 암호화폐, 이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리브라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브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 아마존 이런 이제 IT 회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결국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이제 허용된다. 그리고 영란은행장이 이렇게 이걸 리브라를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페드, 그리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또 은행들, 이런 곳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발권력, 이거를 일정 부분 놔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놔주겠냐는 거죠. 당연히 자신들이 다음에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놔준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 것인지 그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걸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거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박살을 내놓을 건데, 만약에 그 페드가 달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이거 만드는 거를 아예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게 됐을 건데, 이거를 이제 허용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에릭유님이 리브라는 이제 2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전 빵형이 얘기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XRP를 믿지 않습니다. XRP가 달러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면 오늘 제가 가진 XRP 전량을 바로 매도할 겁니다. 이렇게 써줬고, 일단은 XRP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에서 중간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화폐 가치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암호화폐들 간의 이제 거래를 이제 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제 법정화폐 가치가 워낙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베네수엘라와 달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JK 루이스님이 이상실현님이 빵형도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써주셨고, JK 루이스님은 단일정부, 단일화폐를 구성하려는 세력들 내에서도 다수파, 소수파, 극소수파 등 서로 돈과 힘으로 얽혀서 물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권력을 차지하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중심에 미국과 친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파,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예수회파, 이런 일루미너티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여러 이제 어떤 세력들이 또 나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개인들을 위한 이미 중앙화되었겠지만 화폐라면 XRP는 적극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는 정부화폐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세계은행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리브라는 기업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실상은 이 셋의 파벌 싸움이 아닐까 하며, 결국 4차 혁명 시대의 패권 싸움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중국 뒤에도 이미 파벌이 있다. 규제와 힘 그리고 기술을 가진 XRP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줬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힘을 나누어 갖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 혼자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엔화한테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유로화도 힘을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힘을 나눠서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리브라는 실사용 가능성이 꽤 세니 현 기득권파들이 긴장해서 세게 나오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하얀 고양이든 백묘든 흑묘든 쥐를 잡는 게 중요하다. 개돼지 통제 시스템만 잘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그 대중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대중들의 돈을 우리가 원할 때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줬다 뺐다 뺏었다 이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된다. 지금 이제 시스템을 갈아타는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만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면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된다. 그게 비트코인이든 달러 리브라든 아니면 XRP든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J님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일반인들이야 스테이블 코인은 그닥 의미 있는 투자처는 아니죠. 하지만 환율 변동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이 강해지는 정도 빼고는, 하지만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정부, 은행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브라가 지난번에 그 통화를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그 지급준비율 개념을 갖고 있는 그 통화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투자자들을 따로 이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지급 준비율 개념으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찍어낸 것에 대한 이자 부분을 자신들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을 1조 달러 해서 그 1조 달러에 10배 되는 돈을 찍어내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1%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대형 IT 기업이라든가 대형 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가 이제 1주년이었고 리플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운영자분들 이제 고생하시니까 운영자분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전에 운영자분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고, 근데 이제 운영자분들 중에 제가 메일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일단 연락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또 되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일단 운영자 분들 중에 그 메일을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메일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한테 따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운영자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뭐 활동 그냥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제 운영자 권한을 드립니다. 드리고, 만약에 이제 운영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뭐 따로 뭐 혜택 받는 건 없고 그냥 봉사입니다. 봉사고, 뭐 라이브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댓글 중에 뭐 안 좋은 글들이 있으면 지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뭐 운영자분들하고 뭐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는 가끔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같이 식사했던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사진인데, 일단 저고요. 저고, 뒤에 계신 분이 이제 리플님이고, 여기 안드레이 킴님이고, 송기봉님이고, 헤밀리 리스펙 해주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리플 589님. 그리고 이제 여기 무표정하게 앉아 계신 분이 HS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이 이렇게 저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고, 밥 먹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난 시간을 이제 보냈고, 운영자분들하고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종종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뭐 차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사진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또 다 말씀 안 들어봐서 또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